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일부에 대한 신문이 오늘 있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서 순탄하게 진행될 거라 믿는다고 했는데요. 비대위에선 전주회 비대위원이 출석해서 이 전 대표는 자격이 없어서 가처분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오늘 현충원 참배로 비대위 첫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정치부에서 여야 모두 출입한 베테랑인데요.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편안한 마음으로. 자, 유한울 체커를 소개할 텐데요. 간단히 소감 듣고 가죠. 네, 안녕하세요. 신혜원 체커 후임으로 오게 된 유한울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그동안 익힌 감으로 여러분들께, 정의원분들께 중요한 뉴스만 쏙쏙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커 후임이라고 했지만 사실 국회에서는 선배로서 그래요? 신체커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아, 그랬어요? 저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있어요. 네, 이번 주 다정회에 큰일이 있었죠. 전임 신혜원 체커가 현 유한울 체커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후배 신 체커가 가고 선배 유 체커가 왔기 때문에 이제 뭐 힘들고 굳은 일 박준우 마커에게 모두 다 맡길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유 체커가 괴롭히지 않았다 이렇게 적극 부인을 했기 때문에요. 전 현직 뉴스 체커 간의 사이는 좋은 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정치권에는 전 현직 대표 간의 거의 전쟁 수준의 대결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인데요. 오늘 법원에서 추가 가처분 관련 신문이 있었죠. 두 사람의 신경전 날선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당의 전 대표가 당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처분 소송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집권 여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윤핵관 거세는 거의 쇼다. 그들이 수행했던 일 가장 잘못된 일이 뭐냐 하면 이렇게 당내 파동을 일으킨 거거든요. 이걸 왜 되돌리지 못하죠? 네, 두 사람의 전쟁,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법원은 일단 오늘 이 세 가지만 신문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앞서 주호영 비대위의 비대위원들 직무 정지를 해달라 이렇게 한 부분, 2차 가처분이죠. 그리고 전국위의 당원 개정, 효력 정지, 그리고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1차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이 세 건입니다. 이 전 대표의 4차 가처분, 즉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심리는 법원이 국민의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요. 28일로 미뤄진 상황인데요. 주호영 비대위는 이미 해산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신문의 핵심은 정진석 비대위를 가능하게 한 이 당헌 개정, 효력 정지 부분입니다. 전국의 당헌 개정 적법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어제 법원이 정치위의 군림해서는 안 된다면서 법원을 압박했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기각을 자신했죠. 법원의 지적에 따라서 당헌 당규 개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법원이 우려했던 소위 말해서 비상 상황에 대한 또 최고위의 기능 상실 부분의 모호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기각 판단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 대표는 직접 법원에 출석해서 소명을 했죠. 법원의 1차 가처분 인용의 취지, 당헌 당규를 개정하라는 게 아니었고 이 소급이 될 수도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법원이 큰 고민 없이 인용을 결정할 거라고 봤습니다. 법원에서 일정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소급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인 어떤 당헌 개정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이것은 큰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법원 앞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지자들 또 반대자들이 뒤얽혀서 아주 소란스러웠는데요.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신문 역시 직접 출석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만 저 조용히 좀 하면 될까요? 저 조용히 좀 하면 돼요. 당원 개정이고 처분적인 당원 개정이고 네, 법정에 이 방송사 카메라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요. 1시간 15분 정도 진행된 이 신문도 치열했던 듯합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비대위원으로 선임된 전주회 의원이 참석을 했는데요. 전 비대위원은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 현재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자체가 무효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여전히 전 대표가 아니라 대표다 주장하면서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준석 그 당대표 신청인이시죠. 현재 당원권이 정지입니다. 이 당원 당규라는 것은 이제 당원들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헌법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이 효력 정지를 구할 이러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채권자 이준석은 현재 징계 기간 중이기는 하나 당 대표로 복귀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인위적으로 작출된 비대위는 무효다라는 판결이기 때문에 기존의 당대표 및 기존의 최고위 체제가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네, 법원은 최소 2주 뒤로 오늘 결정을 미룬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신문했던 부분, 또 이 28일 날 할 부분, 새 비대위, 즉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신문까지 다 연계가 되어 있다. 다 들어보고 판단을 내리겠다 예고를 한 건데요. 이 28일은요. 당 윤리위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날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전 대표는 이 당이 가처분 신문을 미룬 건 본인에 대한 징계를 먼저 해서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봤습니다. 16일로 예정되어 있는 성상납 관련 경찰 소환에 응하는 것도 일단은 미루겠다고 했는데요. 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집중을 하겠다는 겁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승부보다는 각하를 노리겠죠. 징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직을 박탈해 가지고 또는 당적을 박탈해 가지고 나중에 법원 가가지고 이 사람 당적이 박탈됐는데요. 그러니까 가처분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닐까. 본인들이 진짜 가처분에 자신이 있다고 하면은 빨리 끝나야죠. 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다시 국민의힘 전현직 대표의 전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요. 누군가가 더 있다고 봐야 할 듯한데요. 이 전 대표는 1차 비대위, 2차 비대위를 계속 세울 수 있는 건 비대위 뒤에 독전관, 즉 전투를 감독하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건데요. 전쟁 영화의 한 장면까지 소환했습니다. 저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거는 뒤에 독전관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앞에 1열 비대위원 쓰러지니까 또 2열 비대위원 가는 거예요. 그 기관총을 누가 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안 나가면 지금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는 것 굉장한 결례라고 말을 했습니다. 50분여 내내 유쾌했다는 언론 인터뷰에서요. 정 비대위원장이 이 전 대표의 이 발언을 직격할 때만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이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이 전 대표의 주장일 뿐이지 도대체 대통령이 사석에서 그런 언사를 했다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대단한 결례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그건 아주 고약한 것이다. 네, 두 사람의 이 날선 발언들이 공개된 것,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어제 진행한 인터뷰가 나란히 공개가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 인터뷰를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이 두 사람 대선 당시의 갈등을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10년 넘게 이 전 대표와 페이스북 친구였다 이렇게 운을 뗐는데요. 두 사람 간의 갈등의 첫 단계는 윤 대통령의 정치선언 기자회견 때였다고 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이 30여 명의 의원들에게 직접 일일이 연락을 해서 기자회견에 참석해달라 독려를 했는데 이 전 대표가 괜히 위화감을 조성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만류했다는 겁니다. 내 정치활동 영역에 속하는 문제인데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 전 대표가 거기 나간 의원들 불이익받습니다 라고 하길래 그 얘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하고 돌려보냈었다. 네, 정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처음부터 윤 대통령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전 대표와 윤 대통령 시작부터 악연이었던 걸까요?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은 이 전 대표가 전남 순천에 1박 2일 출장을 간 사이에 기습적으로 이뤄졌던 바가 있죠. 극적으로 갈등이 봉합되던 순간에도 이때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한번
전남 쪽 갈 때 한번 순천 꼭 가봐야지 이랬는데 다음에 같이 가시죠. 수석 실장이 저한테는 아픈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수석 실장이. 네, 반면에 이 전 대표는 대선 당시 이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이 울산 회동 직후에 부산 유세 때 이 빨간 커플띠를 입은 모습인데요.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본인의 조언을 다 듣겠다고 해서 이런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했던 말씀이 뭐냐면은 이 대표가 하라는 대로 하고 뭐 그렇게 하겠다. 전혀 안 지켜졌죠. 두 번째 윤핵관 이선호 때 전혀 안 지켜졌죠. 결국엔 신뢰 구축의 문제예요. 네, 두 사람 간의 갈등 후에 역사가 오래돼서 쉽게 풀리진 않을 듯한데요. 일단은 28일 이후에 법원 결정, 분수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 비대위원장은 오늘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건데요. 윤석열 정부가 순항하도록 당 정이 일체감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안중근 열사의 유묵을 방명록에 남겼습니다. 그때 장면 보시죠. 호경영께 대하여 병행. 네, 국민의힘은 어제 비대위원을 전원 지명을 했죠. 이 과정에서 주기환 전 비대위원을 발표했다가 번복하는 등 삐걱거림이 좀 있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오늘 첫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이 여야 중진협의체 그리고 북핵 공동 결의문 채택까지 제안을 했는데요. 대야 주도권에 고삐를 쥐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종혁 비대위원은 고른 비대위를 구성하려고 정 비대위원장이 나름의 노력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켜봐 달라고 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이라든가 유이동 의원이라든가 이영호 의원 또 최재형 위원장님 여러분들에게 하셨는데 다양한 이유로 해서 이제 좀 고사를 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진석 위원장께서 나름대로 상당히 다양한 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나. 네, 국민의힘 내 갈등은 결국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달려있다라는 게 중론인데 그런데 또 지난 1차 가처분 결정 때처럼 또다시 한쪽이 결정에 승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긴 혼란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올 듯한데요. 일단은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당원권 정지 이준석 가처분 신청 권한 없어. 이준석은 여전히 당대표, 법원에서 충돌, 정진석 대 이준석도 전쟁.